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기숙사 다세대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에게 대단히 희소식이 될 만한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임대인 기숙사 대출을 지원한다 또는 정부가 임대인 기숙사나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등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요즘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인 임대인 기숙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이러한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그렇지 않아도 예년에 비해서 대출도 어렵고 대출 이자도 올라 임대인 기숙사 등의 건축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된 건축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발표 내용에 관한 것인데,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비아파트,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 기숙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의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3.5%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아파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해서 그동안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가 아예 없거나 취약했었는데, 임대인 기숙사 등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호당 최대 1억 2천에서 1억 4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비아파트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인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보다 이러한 건물에 대한 인허가, 착공이 더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나 임대인 기숙사,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러한 건축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배경인데, 이와 같이 정부가 임대인 기숙사 등의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최근 1월에서 8월까지 아파트 인허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6% 감소했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는 49.7%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는 다세대나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공급은 부동산값 상승기에 크게 늘었다가 전세 사기 사태를 계기로 급감한 데다 빌라나 다세대 등 전세 수요 상당수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 위축이 가속화되고 공급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 가운데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혜택에 관한 것인데, 또한 정부는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인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인 기숙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는데, 근본 정부가 발표한 건축 지원을 위한 비아파트 건물 중에는 이와 같이 임대인 기숙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별도로 명기한 데다, 특히 특정 학교나 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인 기숙사 건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출자, 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에 따라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 허가와 건축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본 채널에서 학교나 공장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인 기숙사라는 새로운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발표된 기숙사에 관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법과 기숙사의 건축 기준이 다른 유사한 건물에 비해서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허가권자들이 주차 설치 기준 등이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허가를 접수하기도 전에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고 특히 까다로운 심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등 벌써부터 파격적으로 낮은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성주택 등 새로운 용도의 건물이 생겨났을 때와 같이 향후 이 임대인 기숙사도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소개하는 정부의 비아파트 건축 지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 관련법이나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 허가를 받고, 또 이러한 건축 지원도 1년간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찍 건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건축 지원을 받는 대상이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에는 임대인 기숙사만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등 대상도 많고, 이러한 건물들은 임대인 기숙사보다도 설계나 건축이 더 빠르고 물량도 많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소형주택 소유자 등은 청약대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이러한 비아파트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8평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아파트 청약대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소형주택 기준을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공시가가 아닌 시세로 2억 4천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상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청약대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러한 것의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 일반 공급 특별 공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된 비아파트 건축 지원에 대한 내용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주차 설치 기준의 완화에 관한 것인데, 근본 정부가 비아파트 건축 지원을 위해 발표된 내용 중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역세권 내에서 500m 내에 있는 상업적이나 준주거 지역에 건설되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가구당 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 공간의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 공간으로 확보를 한다면 이를 가구당 0.4대로 완화시켜준다는 것으로, 자전거나 개인 이동수단 등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기부 체납 부지는 사업 시행 가능 면적 요건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인접한 구역을 통합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임대인 기숙사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축자금 지원 대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러한 건축자금 대출 지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건축자금 지원 대출 지원에 대한 배경, 또 세 번째로 이 가운데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허가와 건축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 또 다섯 번째로 소형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청약대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도시형 상주택 건물에 대한 주차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본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이러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임대형 기숙사, 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축자금과 각종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비아파트 건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환했다라고 읽혀져 임대형 기숙사 등 소형 주거용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그리고 이러한 건물 또는 다른 건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